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LA 클리퍼스 대 밀워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카고에 이어 10지 동부의 강자인 밀워키를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대가 서부 원정을 진행 중이기에 다소 지쳐있고 그로 인해 스케줄에 불리함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웨스트브룩이 왼손 수술 이후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단, 이 경기에는 출전이 어렵기에 하드니 동료의 목까지 리딩을 책임지고 레너드가 쿤보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해야 한다. 밀워키는 최근 원정 연전 중인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골스에 대패했고 레이커스에 역전패하며 보스턴 추격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 결장 중인 미들턴을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기에 1위 탈환을 노렸는데 최근 분위기가 추락했다. 그래도 서부의 강호 상대로 승리하면 반등할 수 있고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밀워키의 승리를 본다. 클리퍼스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인데 백투백이기에 주전 한두 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동거리 없이 같은 구장에서 나서는 연속 경기고 체력적으로 앞설 밀워키가 상대를 활동량으로 공략할 수 있다. 쿤보의 적극적인 골 및 돌파로 리드를 잡을 밀워키가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뉴올리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틀은 멤피스 원정에서 클러치 상황에 상대의 추격을 잘 저지하며 승리하고 5화를 위해 한 발 더 다가갔다. 트레 영이 장기 결장에 들어가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머레이는 멤피스 원정에서 팀의 99점 중 41점을 책임졌는데 3점슛 6개와 6어시스트를 곁들였고 보그다노비치가 외곽에서 지원했다. 뉴올은 필라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디비전 1위를 지켰다. 어느덧 40승 고지로 눈앞인데 서부 4위인 클리퍼스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큰 점수차로 앞서며 가비지에 들어갔던 경기에서 필라의 거센 추격에 주전이 다시 출근하긴 했지만 안정적인 마무리로 승리했다. 마샬과 트레이 머피 등 리그 최고 수준의 벤치가 꾸준하고 자이온과 잉그램, 맥컬럼이 팀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애틀은 오콩우의 이탈에도 벤치 빅맨인 페르난도가 나름 골 밑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며 카펠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발렌슈나스와 자이온, 마샬 등이 나설 뉴올 상대로는 골 밑 열세가 확실하다. 머피와 잉그램의 꾸준한 득점도 있을 뉴올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워싱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오클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서부 1위 팀 상대로 전반 10점 차의 리드를 잡는 등 선전했지만 후반 상대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벤치에서 나온 루키 스윙맨 하케스 주니어가 돌파로 25득점을 뽑아내며 활약했고 버틀러의 20점도 있었지만 아데바요의 부진이 뼈아팠다. 워싱턴은 샬럿전에서 4쿼터 엄청난 경기력으로 승리했다. 3쿼터 외곽을 앞세워 추격에 나선 샬럿의 역전을 허용하며 10점 차까지 벌어진 경기였는데 4쿼터에 44대 24의 스코어를 기록했다. 쿠즈마가 40분을 소화하며 28득점 9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아드비아와 쿨리발리 등이 뒤를 지원했다. 야투 난조에 시달리긴 했지만 조던 풀이 15점을 기록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샬럿을 잡고 기분 좋게 원정에 나서긴 하지만 디비전 우승을 노리는 마이애미 원정은 쉽지 않다. 특히 아브디아와 쿠즈마가 지켜야 하는 원정팀 골밑 수비로는 아데바요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고 버틀러와 로지어가 위력적인 돌파로 득점을 만들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올랜도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뉴욕에 완패했다. 상대의 강력한 수비에 고전하며 팀 야투 성공률이 30% 초반에 그쳤고 80점도 넘지 못했다. 파올로 방케로는 상대의 거친 수비에도 23득점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프란츠 바그너와 웬델 카터 등 다른 프론트코트 자원의 야투율이 너무 떨어졌고 벤치에서도 지원이 적었다. 인디애나는 금요일 홈 경기에서 미네소타에 패했다. 경기 내내 원포제션을 주고받은 접전이었는데 40득점 이상을 뽑아낸 슈퍼스타 에드워즈를 막아내지 못했다. 할리버튼이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시아캄의 분전도 있었는데 주전 구간 마진이 아쉬웠다. 그래도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에 좋은 체력 상태로 이번 원정에 임할 수 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반케로와 프란츠 바그너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주전 구간을 보유했다. 그러나 콜 앤서니와 잉글스 등 핵심 벤치가 직전 경기에서 워낙 부진했기에 이 경기로도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기에 할리버튼과 네마드 등이 템포 푸시로 상대 앞선을 공략할 것이고 시아캄이 반케로에 밀리지 않을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크는 금요일 경기에서 세난을 잡았다. 후반 맹추격에 성공한 세난 상대로 역전당하며 패배의 위기도 있었지만 클러치를 잘 매조지했다. 사보니스는 31.17리바운드의 괴물 같은 기록을 냈고 팍스의 33득점도 있었다. 주전이 내준 리드를 말릭 몽크와 앨리스 등 벤치 활약으로 뒤집은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로 인해 피닉스와의 승차를 유지했다. 휴스턴은 지난 토요일 포틀랜드 원정에서 승리하고 연승을 노린다. 전반 외곽을 앞세운 포틀에 밀리며 10점 차까지도 뒤졌는데 후반 상대를 압도했다. 제일린 그린이 3점슛 4개 포함 27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벤블릿은 어시스트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에서 다소 밀려난 건 사실이지만 시즌 후반 주전과 벤치가 모두 제 몫을 하고 있다. 세크의 승리를 본다. 휴스턴은 탐슨과 휘트모어 등 이번 시즌 데뷔한 루키들이 벤치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말릭 몽크가 폭발력을 보이는 세크 상대로 마진을 가져가긴 어렵다. 팍스가 벤블릿의 느린 발을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공략할 수 있고 사보니스가 생군의 경기 영향력을 줄여버릴 세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뉴욕 닉스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은 돌아온 제일린 브런슨을 앞세워 올랜도를 완파했다. 랜들과 아누노비의 장기 이탈 속에 패배가 많아지며 승률을 깎아먹었었기에 소중한 승리였다. 브런슨은 야투 성공률 60% 가까이 기록하며 26점을 기록했고 아치우아가 15.14리바운드 5블록 2스틸로 커리어 나잇을 완성했다. 이제 브런슨이 돌아왔기에 다시 동부 4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누노비도 복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필라는 지난 토요일 홈 경기에서 뉴올 상대로 우브레 주니어와 해리스의 야투가 터지며 4쿼터 맹추격에 성공했지만 워낙 전반 벌어진 점수차가 컸기에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라우리와 버디 힐트 등 선발 백코트로 나선 선수들이 극도로 부진했던 것이 패인이었다. 엠비드와 맥시, 코빙턴과 멜튼 등 핵심 선수들이 너무 많이 부상으로 빠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필라는 맥시가 뇌진탕 증상에서 회복하며 복귀각을 재고 있지만 아직은 풀핏의 몸 상태로 보기 어렵다. 해리스와 우브레, 힐트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브런슨의 화력을 넘지 못할 것이다. 아치우아와 하텐슈타인 등이 높이에서도 밀리지 않을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